시사에서 시간입니다. 내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의 7번째 연설이 되게 되는데요. 과연 내일의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 어떤 이슈들을 제기할 것인가, 이 매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안건이 이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국론의 흐름도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의 주요 안건, 이 중산층 보호, 또 소득 격차 해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인종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예상하는 안건들 무엇이 있고 또 그 명분과 배경은 어떠한지 시간에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마침 오늘이 또 마틴 루터 킹 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국정연설의 날이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정의 흐름 또 국론의 그 분위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니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State of the Union 국정연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영화관에서는 셀마라는 영화가 또 화제죠. 1960년대 이제 민권투쟁 시절의 영화인데, 이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그 분위기, 이제 한 두 가지 문제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소득 격차 해소 문제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텍스에 대한 문제. 중산층 보호에 대한 문제,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한 얘기지만은 이런 경제 문제가 다시 이제 오늘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데이니까 이제 인종 문제가 당연히 나오는데 미국의 인종 문제가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됐냐, 현 주소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견과 이제 논쟁과 이런 얘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 내일 국정연설에서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은 그 소득 불균형 해소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제 7번째 연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네요. 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쭉 씨름을 했던 문제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애청자들 귀에 다 익숙한 얘기들이죠. 의료보험 개혁 문제, 이거 오바마 케어 문제고, 또 이민 개혁 문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문제, 소득 불균형 문제, 이런 얘기들이 지난 7년 동안 이 씨름을 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거 하나 그냥 시원하게 다 해결된 게 없죠.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씨름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불균형 해소, income inequality. 이 문제가 지금 제1의 priority number one 의제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올 제안할 것의 요점이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한 3,200억 달러 정도를 조성을 하자.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하느냐? 중산층들에 대한 텍스 베네핏을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2년 동안 2년제인데 이걸 이제 프리로 한다는 얘기는 벌써 며칠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케어 같은 거, 근로자들이 어린이 아동에 대한 근로자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대폭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립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how? 어떻게 늘리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자의 세금을 높이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capital gain tax, 소득세.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조금 돈을 더 내라. 그다음에 대형 금융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으니까 한때는 이 사람들이 말썽도 부렸지만은 그 fee를 좀 더 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3,200달러 정도를 조성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중산층에 텍스 혜택을 주는데 텍스 크레스를 한 1,750억 달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프리로 하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학교 들어갈 입장만 되면은 2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더 좋은 잡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얼마냐면 600억 달러예요.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렇죠. 이 돈을 어디서 하느냐? 부자들의 소득에서 빼서 중산층 저소득층의 혜택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논쟁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7년 동안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가부채 해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구의 희생 속에서 빚을 갚느냐 할 때도 이 얘기 때문에 엄청난 논쟁을 벌였지 않았어요. 건강의료보험 문제, 무보험자 해소 문제, 3천만 명의 보험을 나라에서 대주하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공화당 보수 쪽에서는 그대가 무슨 라빈 훗이냐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의적 라빈 훗이냐 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그대는 소셜리즘이다. 선거 때 그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자 아니냐 그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굉장히 큰 논박을 벌이고 이제 내일도 또 이제 논박을 벌입니다. 오늘부터 벌써 지금 논쟁이 그렇죠. 그 케이블 뉴스에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측에서는 뭐냐면은 자 자본주의도 좋고 시장 경제도 좋은데 우리한테 제도상의 결함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보완하자는 건데 숫자상으로 지금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모든 경제 체제나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부익부 비익빈이 크게 진행됐다는 것은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냐. 그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거냐.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또 이제 다른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이 아마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제 계속이 또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중산층 보호와 관련된 거,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할 게 없는 수도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네. 이제 또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 썬데이 아침에는 이제 각 방송에서 다 아침에 시사해서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 프로그램에 아주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일 State of the Union의 팀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 네. 하니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얘기인데 Middle Class Economic, 그러니까 중산층의 경제,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3,500달러, 500억 달러를 이제 해서 그 중산층 혜택을 늘리겠다는 그 플랜이 나오니까 언론 쪽에서 당장 질문이 나오죠. Really? Are you serious?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공화당이 다수 아니에요. 상원, 하원에서 모두 다 다수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될 리가 없죠.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impossible. 네.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 얘기를 끄집어 내는 것은 State of the Union 의회에 나가서 2016년도를 겨냥한 선거운동을 하자는 거야 뭐야? 이런 질문들을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의 깊은 뜻이 과연 뭐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는 없죠. 이제 두 텀을 다 했으니까 또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자기 하고 싶다고 해도 못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띠임을 끌고 나오면서 공화당을 수세에 몰고 갈 수는 있다. 따라서 2016년도 민주당 승리를 다시 겨냥하는 기초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의제들이 로가 돼서 법안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2016년도 선거전에서 하나의 호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지금 이제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자소득세를 올려서 중산층을 보호하자, 중산층의 혜택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당장 저쪽에서 반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바마 쪽에서 공화당 귀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공화당에서 당연히 no 하겠죠. 그러면 no, why? Explain it, please.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얘기죠. 공화당이 좀 난감해진단 말이에요. 또 중산층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그 해석들을 오늘 이제 언론들이, 주요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일차적인 반응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대가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빈덕에 물 붓기 아니겠느냐. 부자의 텍스를 늘린다고 해서 빈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칙에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 정당한 경쟁을 하고 시장 경제를 따라가야만이 미국이 성공한 거 200년 동안 우리가 증명되지 않았느냐.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라빈 훗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라빈 훗이 의적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공정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효과적인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로 반박을 네.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오늘 보도되는 것들을 소개하면은 이 밋 람니가 이제 2번 낙선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또 출마할까 그러고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어디 나가서 또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의외로 어제 연설을 하면서 빈곤 퇴치 이걸 기치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밋 람니가 선거전 한참 할 때
47% of American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47%의 아메리칸 중산층들이 텍스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래가지고 엉터리다 하는 얘기를 했다가 질타를 했다가 그야말로 중산층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혼난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빈곤 배치, 저소득층 중산층을 보고자 하는 얘기를 기치를 내걸고 어저께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설을 하니까 또 이제 반박이 당연히 있죠. 세네터 엘리자베스 워런 그 여성 상원의원이고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고 이 사람이 그 워런 의원이 요즘에 인기가 아주 좋죠. 이 사람들 대통령 나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금세 또 발끈해서 얘기를 했어요. 미 람니 그대가 언제부터 근로자들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셨어? 그리고 비꼬는 얘기를 트위터에 잔뜩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힐난과 힐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 이제 정작 내일 저녁이니까 이제 연설을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제 엄청난 얘기니까 3,200억 달러를 조성하자 하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논쟁과 논란이 한참 또 계속될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산층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뭐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이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중산층 무너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오바마 대통령 첫 이 미국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종 문제와 관련돼서는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었는지 또 개선이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또 문제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인종 문제에 대한 전략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이제 내일 경제 이슈가 이제 주로 나오면서 뭐 이제 국제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죠. 긴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인종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 인종 문제가 개선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종 문제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적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폭동 직전까지 갔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포거슨 미주리 사건은 사실은 아직도 불안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시간에도 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거 트레이븐 마틴 사건, 피살 사건 같은 거 또 하버드 대학 교수인 그 헨리 루이스 게이츠 사건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또 약간의 장애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그냥 경찰한테 맥없이 체포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인종 문제 전문가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인종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 우리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범답안 가지고 지금 얘기를 네. 쭉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언론들은 오늘 마틴 루터 킹 스데이니까 마틴 루터 킹하고 오바마 흑인 대통령 첫 번째 흑인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그 기사들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양자의 입장이 많이 다르겠죠. 마틴 루터 킹은 이제 민권운동가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고 뭐 흑인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뭐 모든 미국인의 그럼요. 대통령이니까 입장이 좀 다르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종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이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주 상원의원 들어갔다가 상원의원 들어갔다 이제 차근차근 올라간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조서를 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은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표출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인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 얘기를 뭐 일관성 있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그 당시는 벌써 1960년대니까 반세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표시하고 저스티스 정의를 부르짖고 네. 행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물론 평화적이고 무저항적인 시위를 했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민권법이 그때 생기고 투표의 권리가 생기고 이제 위대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가를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비교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예외적인 그 일들을 한 게 있죠.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그 헨리 로이스 게이츠 교수하고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뭐 아무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자기 집 앞에서 문 따고 들어가려고 그러다 경찰한테 체포됐단 말이에요. 왜? 흑인이니까 혹시 네.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잡아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경찰관이 잡은 체포한 경찰관이 stupid. 그리고 거기서 좀 비난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반발 여론이 또 굉장했단 말이에요. 경찰 쪽에서는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경찰관을 불렀죠. 이게 뭐 순찰을 차 타고 순찰하는 경찰이니까 말단집 경찰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화이트하우스로 조치를 해서 땅콩을 준비하고 비어를 내놓고 같이 대통령하고 맞대자해서 부통령까지 불러가지고 셋이서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다독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하기에 사실 힘든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레이버 마틴 사건 때는 비무장 청소년 흑인 청소년인데 총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아들이 있었으면은 나도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못하고 개인적인 분노를 한번 표시를 했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러나 그의 전략은 시스템 안에서 개선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인정 전문가들이 오늘 지금 대충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올지 지금 현재 이제 그 프로그레슨 사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뭐가 이제 또 제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계면서도 아시안계니까 아시안계가 좀 어중간한 입장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 느끼죠? 그러니까 중산층 논란이 벌어질 때, 인정 문제 논란이 벌어질 때 우리가 좀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중산층 문제 얘기할 때 우리 경제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 평균 이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아시안들이. 그다음에 인종문제 인종차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인종 문제를 표면적으로 무슨 그런 말썽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문제인가 아닌가 좀 어중간할 때가 있고 우리 아마 애청자들 그런 느낌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바로 시카고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시카고 경찰이 중국계 여성을 단속하면서 내가 그대를 UPS 박스에 구겨 넣어서 네가 온 나라로 내가 돌려보내고 말겠다 하면서 구타를 막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여자가 잔뜩 얻어맞고 그랬는데 아직 이 경찰관은 떳떳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합의를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공교롭게 LA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LA의 흑인 여성 한 사람이 경찰관한테 얻어맞으면서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LA에 있는 흑인 여성은 $200만 경찰국으로부터 받고 합의를 했어요. 더 고소 안 하겠다. 시카고에 있는 중국계인은 $200만 받고 합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값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 얘기죠. 왜 다를까요? 이거 왜 다르냐면 시카고의 에이시안 커뮤니티들이 멍하다 이거죠. 멍하니 그냥 가만히 항의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침묵했죠. 네. 가만히 있으니까 $20만 먹고 그냥 해결해.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게 뭐 하나의 그 조그만 이해지만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사 해설 시간에는 내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슈들이 거론되게 될지 종합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